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SNS 네이버 블로그 사용 설명 세 번째 시간. 영상의 내용은 스킨 디자인 설정과 레이아웃 변경, 위젯 설정, 카테고리 만들기, 다양한 방법으로 글쓰기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로그인 되시고 나면 로그인 정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요, 블로그가 있습니다. 자, 먼저 블로그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블로그 목록 하단에 보시면 내 블로그가 나오죠. 자, 내 블로그 선택을 해주세요. 자, 블로그 화면 나오면 요 기본 배경이 스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킨을 변경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3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블로그 화면이 나오면 자, 오른쪽 상단 내 메뉴가 나오죠. 자, 내 메뉴에서 먼저 자, 관리를 선택을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꾸미기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먼저 꾸미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자, 꾸미 설정 항목의 왼쪽에 보시면, 자, 이번에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는 디자인 설정 바로 아래 보면 스킨 선택이라는 메뉴가 지금 선택이 돼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스킨 선택 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 선택이라는 건 따로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자,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스킨 선택 화면에서는요. 자, 아래 탭이 지금 3개가 있을 겁니다. 아이템 팩토리 스킨, 네이버 블로그 스킨, 내가 만든 스킨 이렇게 3개의 탭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스킨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제 네이버 블로그 스킨 목록들에서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스킨 종류들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스킨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스킨은 자, 스킨 아래 보시면 라디오 버튼 있죠? 동그란 버튼. 마음에 드는 모양을 하나를 고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쭉 보시고요. 자, 여기 화면 페이지가 하나만이 아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페이지가 총 5개가 보입니다. 자, 페이지 이동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스킨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네이버 블로그 스킨에서 제공되는 스킨 종류 중에서 마음에 드는 스킨 이름, 자, 스킨 모양이 자, 위에 있고요. 이 스킨의 이름은 아래에 있는데요. 자, 이 아래에 있는 자, 스킨 중에서 마음에 드는 스킨 이름 왼쪽에 보시면 요 라디오 버튼, 동그란 버튼이 있죠? 자,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선택되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스크롤 쭉 아래로 내려가면 자, 아래 가운데 보시면 스킨 적용이라는 버튼이 있죠. 자, 스킨 적용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스킨이 적용되었습니다. 내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네, 그러면 확인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블로그 스킨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시 기본 스킨이라는 종류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자, 이런 배경이 없는 기본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네이버 블로그 스킨 중에서 원하는 스킨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자, 또는 교재 36페이지 보시면 자, 아이템 팩토리의 스킨을 내 블로그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사실 네이버 블로그 스킨 종류는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고요. 자, 아이템 팩토리에서 스킨을 검색을 하면 그 스킨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템 팩토리 스킨을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엔 아이템 팩토리에 있는 스킨을 한번 담아 보실 건데요. 자, 다시 오른쪽 상단에 내 메뉴에서 스킨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킨들이 여기에 만들어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스킨 중에서 마음에 드는 스킨을 자, 여러 개를 담아서 그 중에서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자, 스킨 종류들 중에서요. 자, 마음에 드는 스킨을 하나 선택을 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스킨 모양은 자, 요렇게 지금 모양이 나올 거고요. 자, 이 모양 아래 보면 아이템 담기라고 나오죠. 자, 아이템 담기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아이템 담기를 선택을 하면 자, 스킨 작가분께 감사의 한 줄 인사를 남겨주세요 라는 영역에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남길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여기에 글이 지금 이미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 글을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이 블로그를 이 스킨을 담겠다 그러면 지금 담겼습니다 라고 위에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자, 이걸 닫고 다른 스킨을 또 담을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닫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닫기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내 블로그에 잘 담겼는지 확인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취소. 여기서 취소를 누르는 이유는 다른 스킨을 또 담으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인기 베스트, 스킨 인기 베스트 목록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는 오른쪽에 스킨 인기 태그라고 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뭐 계절이 봄이니까요. 봄이라는 걸 선택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파스텔, 아니면은 뭐 토끼,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처음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위에 스킨샘 선택을 해보시면 돼요. 뒤로 버튼 누르셔도 되긴 하죠. 스킨샘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스킨을 한 5개만 담아보세요. 자, 스킨 선택하셨던, 담아 놓으셨던 스킨 중에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스킨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취소 버튼 누르시면 아이템 팩토리의 스킨샘 화면이 그대로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름 또는 별명이 표시된 영역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이름을 클릭하시면 자, 왼쪽 하단에 내 블로그라고 나오죠? 자, 내 블로그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내 블로그 화면이 나오죠? 여러분들 블로그 화면이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쪽 상단입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 내 메뉴에서 자, 관리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네, 블로그 정보 입력하는 창이 나올 건데요. 자, 블로그 정보 입력하는 창 위에 보면 꾸미기 설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꾸미기 설정 선택하시고요. 자, 그럼 꾸미기 설정의 스킨 선택 창이 바로 나오잖아요. 자, 스킨 선택의 아래 보면 자, 아이템 팩토리 스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자, 가지고 왔던 스킨 목록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스킨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스킨, 자, 이름 앞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자, 라디오 버튼 선택하시고 나서 스크롤 쭉 아래로 내려가서 자, 스킨 적용을 선택하실 거고요. 자, 스킨이 적용되었습니다. 내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확인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제 원하는 스킨으로 변경을 하시고 나면 자, 이제 레이아웃, 그러니까 레이아웃이라는 건 기본 위치,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틀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변경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교재는 4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아웃 설정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내 메뉴에서 관리 선택을 합니다. 위에 보면 꾸미기 설정 선택을 하실 거고요. 자, 왼쪽 디자인 설정 아래 보면 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레이아웃 위젯을 어떻게 설정을 해 보실 거냐면 자, 위에 있는 레이아웃 구조에 따라서 카테고리 메뉴가 나오는 부분을 왼쪽에 표시하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카테고리 메뉴가 오른쪽에 나오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 카테고리 위치를 자, 왼쪽으로 설정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아래로 나오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구조 모양들은 이런 다양한 종류가 나오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설정을 어떤 모양으로 설정을 해 보시냐면 자, 우선 레이아웃은 자, 지금 요 두 번째 모양으로 일단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자, 오른쪽 그러면 레이아웃 설정이라는 항목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레이아웃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 항목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선택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정렬은 중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포스트 영역은 넓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네. 자, 그리고 아래 사이드바 1번이 있는데요. 자, 사이드바 1번은 기본 사용에서
자, 펼친 상태라고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사이드바 1번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메뉴는 국문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영문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선택한 그 디자인에 따라서 국문인지 영문인지 자,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국문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일단 영문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기본 메뉴를 영문으로 바꿨다가 조금 있다 국문으로 한번 바꿔보시죠. 영문. 자, 그 아래 보면 자, 메뉴 사용 설정이란 항목에서는요. 자, 타이틀 표시가 되어 있죠. 체크 표시되어 있으시죠? 네, 그리고 카테고리 펼치기 되어 있나요? 네. 자, 그리고 그 아래 EU 커넥트 체크되어 있고요. 자, 태그는 없애겠습니다. 자, 댓글, 최근 댓글 자, 나타내지 않을 거고요. 다녀간 블로그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웃 블로그 체크 없어요. 자, 블로그 정보도 체크 없습니다. 네이버 로고도 체크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위젯 사용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자, 위젯 사용해서 달력 표시하죠. 그러니까 표시할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달력 표시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계 한번 표시해 보죠. 위젯 사용 설정에서는요. 자, 먼저 달력, 시계, 날씨 요 세 가지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정이 모두 끝나시면 자, 이제 스크롤 쭉 아래로 내리면은요. 아래 가운데 적용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적용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적용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확인 선택을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레이아웃 두 번째 레이아웃 모양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자, 카테고리라든지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 프로필 영역이 다 오른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쵸? 자, 오른쪽으로 이동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프로필 사진 자, 이름은 있는데 프로필 사진이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자, 프로필 사진이 안 보이면 나중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 아시죠? 자, 이따가 설정을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달력이 있을 거예요. 그쵸? 날씨 나오나요? 네, 그리고 시계 나오나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자, 요 레이아웃 위젯까지 위젯은 우리 3개 달력, 시계, 날씨. 자, 이렇게 지금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요런 위젯 모양도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내 프로필 사진이 안 나오면 나오게 할 수도 있죠. 어디에서 설정하실 수 있나요? 내 메뉴에서 리모컨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리모컨 나왔죠? 자, 그럼 우선 프로필 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왼쪽에서 프로필. 자, 선택하시고요. 자,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위에 프로필 사진 표시라는 항목이 있죠? 네, 요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위젯 추가해 놓은 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시계, 날씨, 달력 3개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위젯 모양을 또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럼 프로필 아래 보면 위젯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위젯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위젯을 선택을 하시면 자, 위젯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화면에 보여지는 것만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날씨, 시계, 달력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뭐 카운터, 뮤직 플레이어, 뭐 방문자 그래프 이런 부분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면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날씨부터 한번 자, 원하는 위젯 모양으로 변경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럼 날씨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날씨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변경을 하실지 자,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날씨 모양 중에서 날씨가 이런 모양들 중에서 또는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은요. 자, 어떤 모양으로 날씨를 설정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을 선택을 하면 이 선택된 내용이 바로 반영이 될 건데요. 자, 우리가 날씨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달력하고 시계까지 한꺼번에 설정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날씨 선택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달력으로 바꿔볼게요. 자, 달력으로 변경하실 때는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위젯에서 지금 선택하신 게 날씨잖아요. 날씨에서 달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옆에 보면 목록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달력. 자, 그러면 달력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종류들 중에서 어떤 모양의 달력을 원하시는지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요. 자, 페이지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자, 달력 모양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달력 선택되셨으면 다시 이번엔 자, 시계. 위젯 아래 보시면 시계. 자, 그럼 또 시계 모양은 자, 이렇게 지금 6가지 모양밖에 없네요. 자, 이 모양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했던 게 프로필 사진, 사진이 보이도록 설정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위젯에서 시계, 달력, 날씨 원하는 모양으로 선택을 하셨죠. 네, 그리고 이 선택된 모든 내용을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 자, 이제 왼쪽 위젯 아래 보시면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현재 디자인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묻습니다. 네, 그러면 적용.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사진이 프로필 사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셨던 분들 이제 프로필 사진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달력 모양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아니면 시계 지금 여러분들 선택하셨던 모양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그 레이아웃 종류 중에서 자, 원하는 위치 시계를 위로 그리고 첫 번째 자, 날씨를 먼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계를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달력을 보고 싶어요. 순서를 바꿔주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러려면 다시 또 어디로 이동을 하시냐면 자, 내 메뉴에서 관리 자,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꾸미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디자인 설정 아래에 왼쪽에 보시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죠? 네, 레이아웃 위젯 설정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하시면 이렇게 지금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지금 위젯 사용은 이렇게 지금 3개가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모양이 사이드바 하나가 있습니다. 사이드바 하나에 프로필 영역이 있을 거고 검색이 있을 거고요. 카테고리가 있고요. 달력이 있고 날씨 있고 이렇게 지금 목록이 나와요. 그럼 저는 시계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걸 시계를 프로필 영역 다음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자, 시계가 있는 요 개체를 드래그. 자, 위치를 드래그 하셔서 위로. 아이고. 자, 프로필 영역 아래에 시계를 옮겨주세요. 자, 여기에다가 날씨를 또 시계 위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를 하면 점선 테두리가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달력. 자, 그리고 검색은 일단 맨 아래로 이동을 해보죠. 자, 중간에 혹시 검색이라는 영역이 있으면 검색은 맨 아래로 옮겨보세요. 자, 여기까지 카테고리 순서가 결정이 끝나면 다시 스크롤 쭉 아래로 내려가셔서 자, 가운데 보시면 적용 버튼이 있습니다. 적용 먼저 선택하시고요. 자, 레이아웃을 블로그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네, 확인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이 카테고리가 지금 오른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카테고리 영역에 보시면 프로필 영역이 나오죠? 네, 프로필 영역 다음에는 날씨, 그 다음에 시계, 달력, 그 다음에 카테고리 영역이 나오는지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조금 전에 메뉴를 영문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거든요. 자, 영문으로 설정해 놓은 걸 다시 국문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어디로 이동을 하실 거냐면 내 메뉴에서 관리 자,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꾸미기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왼쪽 디자인 설정 하위에 보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 자,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지금 이 사이드바 위치를 왼쪽으로 다시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의 모양을 레이아웃 모양을 자, 이 첫 번째 모양으로 다시 변경을 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레이아웃을 변경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우선 레이아웃 설정의 전체 정렬은 중앙, 그리고 포스트 영역은 넓게, 자, 그리고 사이드바는 기본 사이드 1번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메뉴는 국문.
자, 사이드바 2개를 선택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지금 여기가 사이드바 메뉴가 요 왼쪽에 보이는 요런 모양이거든요. 요게 2개 있는 모양일 때는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지금 배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요건 레이아웃에 따라서 자, 1번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2번까지 같이 사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여기에 우선 프로필 영역 보이시죠? 자, 프로필 영역 다음에 보통 카테고리,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프로필 영역 아래 카테고리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달력식의 날씨가 있는데 자, 이 위치를 옮겨가고 싶으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드래그로 위치를 옮겨가실 수는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위치 배정이 다 끝나면 자, 그러면 아래에 자, 적용 버튼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적용하시겠습니까? 물으면 확인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왼쪽에 사이드바 메뉴가 표시가 됐고요. 자, 포스트 쓰기 아래 보면 스마트 에디터라고 해서 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X 버튼 누르셔서 잠시 가려져 있던 내용이 자, 뒤에 있는 내용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아래에 뭐 카테고리라든지 뭐 EU 커넥트 내용, 단여간 블로거가 있으면 블로거 내용, 그 다음에 저는 시계, 날씨, 달력 지금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자, 메뉴가 국문으로 지정이 되시면은요, 자, 여기 위쪽 메뉴였거든요. 국문, 영문이라고 지정한 게 요 위쪽 프롤로그, 블로그 이런 내용들이 메모 안부 이런 내용들이 한글로 나올 거냐, 영문으로 나올 거냐 요거 지정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 카테고리 구성을 해볼 건데요. 아마 지금 뭐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만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여기에다가 우리 카테고리 몇 개를 한번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카테고리 구성하겠다라고 하실 때는요. 먼저 내 메뉴에서 자, 관리 선택을 하실 거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48페이지부터 보시면 자, 카테고리 구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관리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자, 카테고리 구성을 하셔야 되니까요. 위에 메뉴 글 관리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요. 메뉴 관리에서 블로그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부분에 숫자가 나온 건 여러분들이 글 쓴 목록이 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2개. 혹시 더 있는 분들은 숫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카테고리 구성을 할 건데요. 자, 카테고리를 같은 목록에다가 배열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자, 설정을 해볼 건데요. 카테고리 전체 선택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카테고리 추가라고 나오죠. 자, 여기 위쪽에 카테고리 추가. 자, 그러면 자, 동일한 게시판이란 이름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는 자, 이름을 자, 뭐라고 입력을 해주시냐면 자, 여행이란 이름을 한번 남겨볼까요? 여행. 카테고리 이름을 여행 입력하시고 엔터. 카테고리 여행에다가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 이렇게 지금 항목을 또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자, 지금 카테고리 여행이라는 카테고리 하위에 하위 카테고리를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이런 카테고리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 지금 여행이라는 카테고리가 선택이 되셨잖아요. 자, 그럼 위에 카테고리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행 하위에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뭐 국내 여행 입력하시고 엔터. 네, 그러면 여행 안으로 이렇게 목록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또 여행 하위에 해외 여행이라는 카테고리를 또 구성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행이라는 카테고리를 다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추가 선택을 하면 자, 여행 하위에 자, 국내 여행과 같은 위치에 게시판이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는 해외 여행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맛집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성할 건데요. 맛집이라는 카테고리는 여행과 같은 위치의 카테고리를 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자,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먼저 선택하고 자, 그리고 카테고리 추가를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행이라는 위치에 같은 위치에 지금 게시판 목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맛집 소개 이렇게 지금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일기장이라는 코너를 만들 건데요. 자, 그럼 맛집 소개와 같은 위치에다 만들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선택을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자, 카테고리 추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여기에 자, 이름을 일기장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럼 이 일기장 같은 경우는 나만 볼 거고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때는요, 먼저 선택하고, 네, 오른쪽에 공개 설정이라는 설정 항목을 공개를 할지 공개를 하지 않을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공개. 자, 비공개 지정을 하면 카테고리를 비공개로 하면 검색에서 제외되며 글 보내기 취소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확인 선택을 해주세요. 자, 우리 카테고리 구성을 더 하겠다 그러면 카테고리 전체 보기 선택하시고 카테고리 추가, 네, 이름 입력하시고, 자,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고요. 일기장은 비공개 설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물쇠 모양이 생겼고요. 자, 이 일기장은 내가 로그인해서 내 블로그 들어갔을 때는 일기장이라는 메뉴가 나오지만 다른 사람이 내 블로그에 방문했을 때는 일기장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되시면, 자, 이제 아래 가운데 보시면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자, 확인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네, 그러면 다시 확인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카테고리 구성이 끝나면, 자, 오른쪽 상단에 내 블로그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왼쪽 한번 보세요. 카테고리 구성에는, 자, 지금 보면, 자, 게시판이 있고요. 여행에서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카테고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맛집 소개, 일기장. 자, 내가 로그인해서 내 블로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기장이 카테고리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자물쇠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 58페이지 보시면, 자, 사진이 있는 포스트 쓰기라는 내용인데요. 자, 사진이 첨부된 포스트 쓰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글을 하나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글 작성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자, 프로필 영역 아래 포스트 쓰기가 있죠. 자, 포스트 쓰기를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선 카테고리는 그냥 우리 게시판에다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카테고리가 게시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게시판이라고 설정이 되는데요. 카테고리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포스트 제목은, 자, 58페이지 내용처럼 별 키우기 문정희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안에 내용 입력해 주세요. 자, 입력하신 문장 맨 마지막 끝에서, 자, 일단 엔터 2번만 누를게요. 자, 지금 커서가 있는 위치에다가 우리 사진을 하나 넣을 거거든요. 자, 내용하고 사진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커서가 있는 위치에 우리가 그림을 삽입하실 텐데요. 자, 그림의 위치는 우리 카테고리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 아래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냥 올리기를 지정하실 겁니다. 자, 그냥 올리기를 하는 건데요. 사진을 가져와야 되죠. 자, 사진 가져오시려면, 자, 이 오른쪽에 보면 내 PC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PC에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사진 저장하셨던, 자, 폴더를 찾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내 PC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실 거고요. 자, 내 PC 안에, 자, 저장된 공간이 로컬 디스크 D라는 공간이죠. 자, 로컬 디스크 D 찾으셔서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로컬 디스크 D 안에 보시면 3월 블로그 카페 폴더가 있죠. 자, 3월 블로그 카페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자, 사진 1, 2, 3 숫자가 나오는 사진 말고요. 이거는 좀 반짜리 작은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 말고요. 자, 스크롤 쭉 아래로 내려가면 파일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배열되는데요. 자, 이 사진 중에 별과 꽃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자, 별과 꽃. 자,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사진 선택되시면, 자, 아래 열기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한 사진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선택한 사진이 이 사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의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서요. 자, 가로 크기를 조금 작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가로 크기라는 크기가 현재
740 픽셀이 지정이 됐는데요. 자, 이 사진보다 조금 더 작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740 옆에 보시면 목록 버튼 있죠. 740 영역을 클릭하셔서 크기를 480 크기로 수정합니다. 자, 이제 크기 선택되셨으면 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 올리기라는 버튼이 있죠. 네, 올리기 선택을 해주세요. 네, 사진을 선택하셨는데요. 이 사진이 좀 더 큰 것 같다 그러면 사진을 선택하고 조절점이 나오죠. 조절점에서 크기를 좀 더 줄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보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크기만큼 자,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스크롤 쭉 아래로 내려가면 확인 버튼이 있죠. 자, 확인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기 조절하셨으면은요, 사진이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죠. 내용 나오죠? 그 다음에 사진이 나오죠? 자,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입력한 내용이 다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용하고 사진까지 모두 가운데로 옮겨가고 싶어요. 그럼 이미 등록이 되어 있죠. 등록되어 있는 걸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제목 오른쪽에 있는 수정 버튼이거나 아니면 입력한 내용 아래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위쪽에 있는 수정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래쪽에 있는 수정을 선택을 하셔도 되죠. 자, 그리고 입력한 내용을 전체 블록 지정하셔서 가운데 정렬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한 글자 사이에 먼저 클릭. 그러면 커서가 이동이 되죠. 자, 그리고 컨트롤 A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 입력한 내용을 모두 가운데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거죠. 가운데 정렬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아래에 그림까지 같이 블록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도 가운데로 가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모두 끝났다 그러시면 다시 스크롤 쭉 아래로 내리셔서 확인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 이제 내용이 다 가운데로 정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엔 레이아웃 스토리 포토로 사진을 올릴 건데요. 자, 그럼 먼저 왼쪽 자, 포스트 쓰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카테고리가 아까 쉼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게시판에 자, 카테고리 자, 게시판에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제목에는 자, 레이아웃 스토리 포토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제 제목에는 레이아웃 스토리 포토라고 입력하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래 게시판 카테고리 아래 보시면 자, 컨텐츠에서 첫 번째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포토 업로더라는 창이 나오죠. 네, 이 앞에 창이 나오면 자, 우리 조금 전에 사진 한 장을 그냥 올릴 때는 그냥 올리기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스토리 포토 형식을 이용하실 거기 때문에요. 자, 이 세 번째 보면 스토리 포토가 나오죠. 자, 스토리 포토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럼 여기에 먼저 사진을 가져올 겁니다. 사진을 가져올 때는 내 PC 자, 선택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 자, 찾는 위치는 조금 전에 우리가 3월 블로그 카페라는 폴더를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 폴더는 이미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 파일 이름은 먼저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글 가나다 순입니다. 자, 그럼 여기 파일 중에서요, 먼저 꽃 1번 그리고 꽃 1번부터 꽃 3번까지 연속된 파일이에요. 그래서 꽃 1번 선택하셨으면 꽃 3번이라는 파일은 쉬프트를 누르시고 클릭. 자, 그럼 세 장의 사진 선택되셨고요. 자,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 자, 이번에 가지고 올 사진은 자, 별과 꽃. 자, 그럼 별과 꽃은 자, 꽃 3번 다음에 또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럼 떨어져 있는 파일 선택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컨트롤 클릭.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또 3번 꽃 있죠. 자, 그럼 3번 꽃 선택하실 때도 또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컨트롤 클릭입니다. 또 그 아래로 내려가세요. 그럼 마지막 코스모스 1번이 있습니다. 자, 이 코스모스 1번 사진도 컨트롤 클릭해주세요. 선택한 사진이 총 6개인데요. 자, 여기까지 선택이 모두 끝나셨으면 마지막 열기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열기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사진은 왼쪽에 표시가 돼요. 자, 이 사진을 이제 각각의 칸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칸의 사진 채우기라는 항목이 있죠.
네, 요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온 사진이 총 6장의 사진이기 때문에요. 자, 6장의 사진이 자, 이제 화면에 각각 배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우리는 자, 사진이 총 6장이니까요. 3장, 그러니까 가로로 3장, 세로로 2장 만들면 총 6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가로 칸수를 3개. 자, 그럼 세로 칸수는 몇 개만 있으면 되나요? 3개만 있으면, 2개만 있으면 되겠죠. 자, 이 사진을 이제 다 모아 놓았습니다. 자, 모아 놓았기 때문에요. 자, 가로 칸수 3개, 세로 칸수 2개 해서 6장의 사진 다 삽입됐고요. 자, 마지막 올리기, 오른쪽 하단에 올리기 선택을 합니다. 올리기를 선택을 하면 자, 이 레이아웃 스토리 포토를 이용을 했다라는 요 틀만 보이는 거지 아직 사진은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모양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스크롤 아래 쭉 내려가서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자, 레이아웃 스토리 포토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 삽입하셨던 요 사진이 나타나게 되죠.